바로 며칠 전 코카콜라가 한글이 표기된 콜라를 내놓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글 로고가 박힌 이 콜라는 한정판으로 36개국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한류를 주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류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한류에 주목한 것은 이들뿐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명문대 교수들 또한 한류에 대해 무척 흥미로워하고 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경우 CJ 제일제당을 K푸드 세계화 성공 사례로 보고 이를 분석한 연구가 하버드 교재로 채택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위슈안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국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원수는 총 8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원수나 회사 규모에 비해 매출이 좋은 편이라 저는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저는 운이 좋게도 미국으로 유학가 그곳에서 대학을 다닌 뒤 식품업계 쪽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병행하면서 MBA 과정을 밟기 위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꼭 자신의 일을 이어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석사학위를 따고 돌아간 뒤 미국에서의 경험과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가업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식품 회사 쪽이니 당연히 저의 관심사도 푸드 마케팅 같은 분야들이었습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게 요즘 미국 식품업계에서는 한국 음식이 대파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트레이더 조에서 한국 냉동 김밥이 동인한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뉴욕타임즈의 돼지 곰탕이 극찬을 받는 등 한국 음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다른 나라의 음식과 재료들을 한국화하여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는 음식들을 만들곤 했는데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명량 핫도그였습니다. 제가 명량 핫도그를 먹은 건 저희 집에 놀러온 대학 때 친구 데이비드가 콘도그 5개를 포장해왔을 때였는데요. 핫도그를 콘도그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막대에 끼운 핫도그를 미국에서는 콘도그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저도 수많은 콘도그를 먹어봤지만 설탕을 뿌린 콘도그는 처음이었습니다. 설탕과 케첩이라니 뭔 말도 안 되는 조합인가 싶었는데, 한 입 베어 물어보니 케첩의 짠맛과 설탕의 달콤한 맛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놀랐습니다. 또한 친구가 박스에 가져온 콘도그는 총 5개였는데 모두 종류가 다 달랐고 소스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소시지 대신 모짜렐라 치즈만 들어있는 핫도그, 콘도그 겉면에 라면을 부셔서 무친 라면 핫도그, 겉면에 감자를 튀긴 감자 핫도그 등등 콘도그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콘도그라고 해봤자 소시지를 꽂고 반죽을 감싸 튀겨낸 것 하나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저절로 감탄에 말을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미국은 기발하구나. 이런 창의성을 중국인들도 배워야 할 텐데. 엥? 이거 미국 회사 거 아니야. 미국식 콘도그는 설탕 안 뿌려. 한국 회사에서 만든 콘도그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던지요. 한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내심 얕잡아보고 있었습니다. 한류 바람이 분해 모내 떠들지만 그래도 음식은 중국이 압도적이라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미국 대도시, 심지어 소도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점이 차이니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바쁜 미국 젊은이들은 퇴근 후 중국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포장해 집에 가서 먹곤 했습니다. 제 주변의 미국인들처럼 중국 음식을 무척 좋아했고, 차라리 일식을 경계하면 몰라도 인지도 떨어지는 한국 음식 따위 잽도 안 된다고 여겼죠. 고정관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이것 말고도 유명한 한국 음식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모든 한국 음식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자기 주변에서는 한국식 치킨이나 콘치즈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콘치즈가 한국 요리였다고? 콘치즈는 친구인 데이비드와 자취하던 시절 집에서 함께 미식 축구 경기를 보면 데이비드가 자주 만들곤 했던 안주입니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콘치즈를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었는데 제가 먹은 게 한국 요리였다고요?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무슨 콘치즈가 한국 요리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데이비드는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야. 못 믿겠으면 내가 검색해보던가. 유튜브와 구글 검색창, 심지어 위키피디아 사전에서도 콘치즈를 코리안 디쉬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2차례 쇼크를 받은 저는
혹시라도 내가 미국에서 먹은 음식 중 설마 또 한국식 요리가 있나 싶어서 불안한 표정으로 여러 음식을 검색해봤습니다. 제 불안한 예상은 적중했죠. 회오리 감자도 한국 거였어? 간장 치킨도? 일반적인 외양이나 들어가는 재료들이 서구식 요리를 떠오르게 하는 요리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리들이 한국 요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때 한 차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신경도 안 쓰던 한국식 중화요리들도 갑자기 엄청나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이나 콘도그 같은 요리들은 원래 서양 음식이었지만 한국식 치킨이나 콘도그들이 원조를 위협할 만큼 강해진 것처럼 한국식 중화요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음이 착잡했던 게 푸드 마케팅 공부의 일환으로 음식 관련 태그를 찾아보면 짜장면 같은 한국식 중화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도 짜장면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순위권 안에 항상 들어가곤 했습니다. 원래 짜장면의 유래는 작장면이라고 하는 밀면 요리로 면장에 간을 하여 볶은 뒤 면에 올려 먹는 요리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원조인 작장면과는 외적인 부분이나 맛이나 많은 부분이 달라진 후였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 짜장면을 먹어보고 좀 실망했었습니다. 원래 작장면은 단맛과 물기가 적고 짠맛이 있는 편인데 한국의 짜장면은 너무 달고 기름기가 많달까요? 그래서 한국식 중화요리는 맛도 없다고 하찮게 여기고 있었는데 정작 외국인들에게는 달짝지근한 맛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저는 좋아하는 음식으로 짜장면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음식의 원조는 중국임을 알려줬습니다. 참 이상해요. 한국은 뭐만 하면 중국이 한국 것을 뺏는다라고 우기면서 정작 본인들은 남의 나라 음식을 가져다 써서 교묘하게 세뇌한단 말이죠. 최근에는 그런 불편한 심기를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장소는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강의실이었습니다. 그날 케이스 스터디는 K푸드 세계화 성공 사례였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국 식품 기업을 연구 사례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CJ는 비비고라는 브랜드를 통해 7대 글로벌 전략 제품인 만두, 치킨, 가공밥, K소스, 김치, 롤 등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만두였는데요. 비비고 만두는 2020년 단일 품목으로 글로벌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1년도에는 미국 만두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교수 또한 한국 만두를 즐겨 먹는다고 집에 한 박스를 사놓고 싶다고 농담하자 학생들은 교수의 말에 웃었습니다. 저만이 똥 씹은 표정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죠. 이 당시 저는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왜 자오찌를 만두라고 부르는 거야? CJ에서 내세우는 비비고 만두는 중국의 자오찌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저렇게 반죽에 속을 채워서 만드는 요리들이 여러 종류였는데 두꺼운 밀가루 반죽에 소가 들어간 것은 바오찌라고 부르고 흔히 비비고 만두 같은 얇은 피로소를 감싼 것은 자오찌라고 불렀습니다. 엄연히 만두의 기원은 중국인데 무슨 생각으로 건방지게 만두라는 새로운 호칭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심지어 자오찌를 한국만큼이나 자주 먹는 일본조차도 자오찌의 한자 도금을 따서 교자라고 칭하며 이치 새로운 단어를 창조해내진 않았습니다. 만두는 한국에서 창조해낸 말이었습니다. 열이 받은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저건 만두가 아니라 자오찌입니다라고 교수의 말을 정정했습니다. 원래 만두라 불리우는 저 음식의 원조는 중국의 자오찌인데 한국인들이 자신의 브랜드가 인기를 얻자 은근슬쩍 만두라고 불리우며 미국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러자 교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중국에 비슷한 음식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미국에서 중국 음식이 얼마나 대중적인데 그걸 안 먹어봤겠습니까? 전 비비고 만두뿐만 아니라 중국식 만두도 아주 즐겨 먹는데 만두가 아니라니깐요. 왜 자꾸 만두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중국식 만두라뇨? 그 말은 마치 원조가 한국인 것 같잖아요. 점점 언성이 높아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골치 아프다는 듯 미간을 잡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갑자기 차가운 말투로 돌변했습니다. 좋게 가려고 하면 말을 못 알아듣는군요. 그는 근엄한 목소리와 함께 제 말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에 속을 채우는 요리는 중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데 만두라고 부르지 말고 라비올리라고 부르자고 해야겠군요. 제 고향인 이탈리아에서는 순무와 고기를 다진 속을 반죽에 넣어 만든 라비올리라는 요리가 있거든요. 말해보세요. 한국식 만두를 라비올리라고 우겨도 되는 거죠? 그럼.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는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탈리아하고 중국만 이런 요리가 있겠습니까?
옆 스페인에도 엠파나다라고 해서 만두와 비슷한 형태의 속을 채우는 빵 요리가 있고, 터키나 동유럽 쪽에도 만두와 비슷한 만티라는 요리를 즐겨 먹기도 합니다. 한데 스페인이나 터키 사람들이 한국인들 보고 만두라고 부르지 말라고 만티나 엠파나다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면 시야를 넓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국수주의 적인 태도를 고수해서는 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말에 동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 설득된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고, 순간 수치심을 느낀 저는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뭐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더 대꾸한다고 해봤자 유난으로만 볼 게 뻔한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도 어떤 학생이 어휴, 중국 학생들은 왜 저렇게 항상 예민할까? 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경영대학원 수업에 2번 정도 빠졌습니다. 도저히 그 교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만두의 원조가 중국이라는 것을 반박할 만한 자료를 찾아서 다시 수업에 찾아간 다음 그 교수의 콧대를 눌러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꼭 제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중국인이 교수에게 반박할 자료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만두의 원조로 가장 신빙성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기원설이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밀가루를 물과 반죽한 뒤 다진 고기를 얹고 다시 피를 덮어 익혀 먹는 페게렌이라는 요리를 발명했고, 메소포타미아의 요리책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게렌이 서쪽으로 가서 이탈리아의 라비올리가 되었고,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서 만두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의견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근데 원조가 어디든 솔직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맛있으면 그만이죠. 그럼 저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